뭘 할지 이해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필요한 명령어들을 수행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스, 펑션스, 백엔드 살짝 빌리는 거를 사용해서 오픈 AI의 API를 통해 스타일 컨설팅 보고서를 받고 싶어. 코드 써줘. 요렇게. 그래서 그냥 얘를 딸깍 누르면은 좋습니다. 이제 다 짜졌습니다. 생성된 파일 구조 조금 소개해드리면, 자, 여기 폴더 보면 functions라는 거 안에 API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analyze.ts라는 이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면은 API, 아까 배웠죠? API. 오픈AI.com. 그러니까 오픈AI의 어떤 서버에 뭔가 쏘는 것 같죠? 이렇게 보내는 주소가 여기 있어요. 프롬프트도 짜졌어요. 당신은 퍼스널 전문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요거대로 설정해주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챗GPT에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내 키 190, 내 몸무게 90, 사진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 API를 쓴다는 개념,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기 UI에서 하면 귀찮으니까 이걸 프로그램이 코드로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이 짓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안녕하세요. 전문 퍼스널 스타일리스트의 관점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키나 비율이나 몸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잘 추천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서 안 하고 내 사이트에서 하게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픈AI API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로그인 해줍니다. 이렇게 나이 체크해가지고 요거 하시는 거 있고요. 이거 일단 나이랑 이런 거 입력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뜨시면은 여기에 뭐 오거나이제이션 네임, 이거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퍼스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조직 이름 쓰셔도 되고요. 퍼스널 할게요. 이런 거, 이것도 사실 설문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팀, 이거는 팀에 쓰는 거니까 생각해도 되고요. First API call. API 콜을 할 건데 그 API에 대한 열쇠를 만들어라. 프로젝트도 좀 관리하면 좋으니까 뭐 스타일리스트, 네,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라는 프로젝트로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테스트 키 시작을 합니다. 키가 나왔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싹 털립니다. 이거 카드 만약 등록해 놓으셨으면 여기 돈 싹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백엔드에 숨겨놔야 되는, 꽁꽁 숨겨놔야 되는 코드입니다. 얘는 메모장 어디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CURL이라는 방식, 또 뭐 노드라는 방식, 파이썬이라는 방식 다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도 있고. 네, 넘어가서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AI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 오픈AI가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오픈AI에서 AI를 끌었으면은 여기서의 GPU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GPU가 돌아가는 비용을 우리가 쓸 때마다 종량제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5크레딧 있는데 충전을 해놓으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 등록도 해주시고요. 네, 요거 카드 등록 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도메인 제외하고는 다 공짜였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돈이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이미 쓰시던 분들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위크 테스트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위크 3를 만들게요. 여기서 대시보드를 들어가시면 이제 API 관리하고 뭐 키 생성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에 API 키스 들어가면 여기서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면 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1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가입은 아까처럼 하시면 되고 기존 회원은 저처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키를 등록하고 쓰시면 되는데, 일단 API 키를 관리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거랑 추가로 얘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AI가 학습한 지가 좀 됐다 보니까 이게 옛날 코드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코드를 써야지 동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시보드에서 챗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연습하고 최신 코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눌러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막 세팅해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험한 코드가 잘 동작한다 하면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에 디벨로퍼 메시지가 이제 AI의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거, 혹은 AI에 미리 설정해 놓을 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가 유저가 쓰는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누르면 메시지가 갔고, 이렇게 알아서 막 GPT 5.2가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나가냐 궁금하잖아요. 일단 GPT 지금 기준으로 5.2가 최신 모델입니다. 5.2 기준으로 100만 토큰을 입력하는데 1.75달러, 출력하는데 14달러가 듭니다. 근데 이거는 100만 토큰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프롬프트의 길이만큼 돈이 나가거든요.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도 그거잖아요. 입력하는 거. 그래서 입력한 토큰을 다 때려 넣으면, 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109 토큰을 썼습니다. 얘가 인풋 토큰이고요. 아웃풋은 달라지겠죠. 왜냐면 AI 답변에 따라 달라지니까. 대략만 보면은 붙여놓으면 답변이 기니까 돈을 많이 먹죠. 1777
스킬 토큰을 먹어요. 총 얼마가 드냐? 0.02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환율 치면은 한번 연산하는데 29원 정도가 듭니다. 즉 리포트 하나 발간을 한다? 29원씩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원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면 좀 약한 모델, 뭐 미니 모델 같은 경량 모델을 쓰는 게 비용이 쌉니다. 아무튼 네, 이런 최신 API 비용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다 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어떤 프롬프트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을 누르시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눌러보시면 어떤 코드로 요청을 해야 되는지 최신 코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졌어요. 실제로 V1하고 리스폰시스라고 돼 있는 코드로 나오는데 클로드가 짜준 코드는 챗 컴플리션이라는 걸 쓰거든요. 옛날 방식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최신 방식을 쓰려면 여기에 나온 이걸 써야 된다라고 복사해가지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여주시고 이거 참고해서 최신 코드로 업데이트해 딱 하면은 이 워커 함수를 고쳐주겠죠. 네,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프리뷰 환경도 만들어줘. 네, 왜냐면 여기서 테스트해보고 실제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할 때 쓸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뭐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랭글러라는 걸 설치해야 이게 클라우드 플레어 워커 돌릴 때 혹은 클라우드 플레어 관련 어떤 제품들 돌릴 때 랭글러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다. .dev.bars 여기에 API 키를 입력하세요. 카드 등록돼 있으신 그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어떻게 하냐? 로컬 실행해. 네, 그래서 알아서 명령어 실행을 해주죠. 됐다. 이제 실행됐고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사진을 이거 드래그 앤 드롭 안 돼 있다. 또 시킬게요. 사진 올릴 때 드래그 앤 드롭 되도록 만들어.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되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올려놓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분석 시작을 누르면 이제 API랑 연결이 돼야 되죠.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러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면 과연 됐어요. 성공! 이제 기능적으로도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나오죠? 네, 이렇게 일단 기능적으로 완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떤 것까지 한 거냐? 오픈AI API 이용해가지고 쫙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와서 보여주는 것까지 했죠. 근데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미지 API도 써가지고 나와 잘 어울리는 어떤 패션, 나와 잘 어울리는 화장, 헤어스타일 이런 걸 해주면 좋겠죠? 이미지 API를 그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미지 API도 마찬가지로 오픈AI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대시보드에서 이미지스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GPT 이미지 1.5가 더 싸니까 좀 싼 걸로 해볼게요. 1.5로 하고 제 사진을 넣은 다음에 너는 최고의 헤어스타일리스트야. 첨부한 사진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바꿔주겠죠. 얼굴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이게 최고로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최고의 헤어스타일리스트야. 3곱하기3 그리드로 하면은 이미지 하나당 비용은 똑같은데 총 9개의 이미지를 하나 가격으로 똑같은 가격에 9장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 첨부한 사람의 얼굴은 절대 바꾸지 말고 기존 얼굴 그대로 유지하고 헤어스타일만 바꿔. 네, 이런 거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픈AI 대시보드에서 실험을 해보고 여기서 코드를 이제 뺏겨가면 됩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코드를 뽑아보면 네,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CURL 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요것도 싹 복사해가지고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 또 클로드한테 코드 복사한 거 싹 붙이고 이 코드 참고해서 결과 리포트에 헤어스타일도 만들어 첨부하도록 해줘. 네, 이 정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개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분석 시작! 나왔습니다. 스타일 분석 결과, 체형 분석, 퍼스널 컬러 넘어가고 사진, 굉장히 잘생겨졌네요. 갑자기 얼굴이 좀 바뀌었어요. 9가지를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완성입니다. 이거 하면 기능적으로 끝이에요. 추가로 그냥 잠깐 소개드리면 요즘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저희 GPT뿐만 아니라 뭐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서 나노바나나나 이런 거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레플리케이시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온 디바이스로 풀린 오픈소스 모델이나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게 API를 제공해주는 게 있습니다. 레플리케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 오픈소스 Z 이미지 이런 거 그 오픈소스로 풀린 거 이런 것도 API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인 거 완성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또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결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단 돈 버는 방법에서 이거 1주차 때도 소개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전에 광고 애드센스 붙이는 거 구현했었죠. 나머지 결제 파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제를 뭘 붙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AI 프로덕트 이런 거에 표준적인 결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스트라이프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결제 인프라 표준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를 붙이면 진짜 글로벌 표준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결제 수단인데 글로벌 표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유 때문에 한국에는 스트라이프가 못 들어왔습니다. 2026년 1월 24일 기준으로 못 씁니다. 쓰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래서 5주차 때 그거 알려드릴게요. 미국 법인을 세우지 않는 이상 스트라이프를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MOR이라는 서비스를 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Merchant of Record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말이 어렵지? 고객에게 실제로 물건을 판 판매자로 법적으로 기록되는 주체가 Merchant of Record입니다. 얘네는 뭐 하는데 이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냐? 폴라라는 회사가 결국에 스트라이프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폴라가 우리 서비스 대신해서 고객들의 돈을 받아줘요. 즉 사람들은 조코딩이라는 회사에서 사는 게 아니라 폴라라는 것을 끼고 구매를 합니다. 즉 판매 주체가 폴라가 되는 거예요. 나눠줄 때 스트라이프도 당연히 수수료 떼가고요. 폴라도 자기네 수수료 먹고요. 남은 거를 넘겨줍니다. 법인 대행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를 쓴다? 수수료가 이 정도 나옵니다. 결제당 이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폴라 같은 걸 쓰면은 4% 그리고 40센트. 그래서 조금 더 비싸죠. 또 수수료가 붙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보내는 거나 이런 거 추가 요금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최종 떼는 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수수료를 떼간다. 그래서 해외를 뚫을 때 요거 하면은 그래도 다 대신 뚫어준다. 그래서 수수료 좀 내고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폴라 이번에 쓸 거 얘네가 좀 가성비 있게 나왔습니다. 왜냐? 얘네 좀 신생 업체예요. 좀 수수료가 가성비 있게 나왔어요. 나머지 뭐 레몬 스퀴지, 패들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쓰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출금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물상 테스트 결제를 받았거든요. 47.66달러 이렇게 받았는데 수수료 떼고 44.85달러가 넷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요거 위드드로우 하면은 10달러 이상이면 출금 가능하거든요. 결국에 스트라이프 통해서 들어오긴 합니다. 이게 스트라이프 페이지인데 12월 8일날 결제를 딱 하면은 다음날에 이제 결제가 완료되고 그리고 은행에 실제로 찍혀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11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5일 정도 넉넉하게 잡아두시고 출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수료도 수수료인데 또 단점이 있어요. 장사를 얘네가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싹 다 폴라한테 갑니다. 이 폴라가 규정을 빡빡하게 해놨어요. Acceptable use 해가지고 이런 것만 되고 너네 요거 안 돼 하는 게 수두룩 빽빽하게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서 보면은 금지된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성인 서비스 이런 것도 안 돼요. 품질이 낮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빡세거든요. 벼락 부자 되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 규제 준수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바이브 디자인 시대입니다. 사이트야 딸깍 멋진데요. 야 PC 화면까지 놀랍게도 1트 만에 된 거거든요. 이게 이 정도입니다. 이제 실결제 돼요.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완성하신 겁니다. 벌써 31.92달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리포트가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깔끔하게 이메일로.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딩 1인 창업가 부트캠프 4주차 과정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4주차 강의 자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주차 목차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그리고 스토리지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냥 회원가입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SNS랑 연동해서 뭐 구글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이런 거 그리고 마이페이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 만들 거고 구독형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그리고 결제를 유도하는 어떤 좀 심리적인 트릭 같은 것도 배워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료 체험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무료 체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짜로 이용해보세요 하고 카드 걸어놓으면은 나중에 며칠 뒤에 자동 결제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CAC LTV라는 또 새로운 판교 사투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 관리하는 거 뭐 크론잡이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고도화 빠르게 한번 진행해서 이번 주에는 서비스 고도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퍼널 분석 그 다음에 페이지 속도 최적화 뭐 이런 것도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구현할 기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좀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주 3주차까지 어떤 걸 구현했나 글로벌 서비스로 사진이랑 이거 올려가지고 스타트하면은 3.99달러를 딱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보는 이런 형태였죠. 즉 뭐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로 내 정보 그리고 그냥 결제만 딱 날리면은 이제 성공을 했다 하면은 결과 딱 여기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딱 날려서 오픈 AI가 그걸 받아가지고 한 번에 싹 처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현할 건 뭐냐? 이게 계속 결제하면은 귀찮잖아요. 고객도 그게 진입장벽이 되니까 이게 전환이 잘 안 나옵니다. 반복 매출이 날 수가 없고 리텐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딱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 내 정보 그리고 사진 저장을 해놓고요. 구독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알아서 매달 반복 결제되면서 매일매일 오늘의 날씨에 맞는 스타일 리포트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구독 서비스로 전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 정보를 저장을 어딘가에 해놔야 되잖아요. 이게 매번 입력하는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 뭔가를 입력해요. 키나 몸무게나 사진이나 이런 거 입력하잖아요. 이거를 입력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이전엔 그냥 휘발돼서 없어졌는데 백엔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싹 저장하는 것까지 하면 내 정보가 이렇게 보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란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설명으로 풀어보자면 뭐 여러 사람 혹은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대충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면 DBM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요.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사람이 접근 못하게 막고 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여러 제품들로 DB를 어떻게 하면은 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해서 방법론도 되게 많고 회사도 되게 많은데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SQLDB라는 데이터베이스와 NoSQLDB라는 게 있습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가 딱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 같은 거다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oSQLDB는 뭐 얘는 뭐 그래프 형태로 된 거, 얘는 베이스 문서로 된 거, 얘는 뭐 키밸류라고 딱 그 간단하게만 된 거 막 이렇게 있는데 크게 이런 종류가 있고 뭐 이거를 엄청나게 깊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QLDB가 뭐 엑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시를 잠깐 보자면 1인 창업자 5주 완성에서 출첵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약간 엑셀 표 같죠? 그래서 이걸 조금 열어보면 이런 거 보이시나요? 네임, 노트, 크리에이티드 열마다의 어떤 이름이 있고요. 그 열에 해당하는 노트 그리고 언제 크리에이트 했는지 날짜 이런 식으로 딱 체계적으로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엑셀 많이 써보셨다면 이런 형태로 된 거 있잖아요. 아이디라는 게 있고 뭐 네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메일이 있다. 컬럼을 딱 정해놓으면은 이제 계속 한 줄씩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하고 이렇게 정보 추가되고 2번, 3번 추가되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가입한 유저 이 3번의 성별이 뭐지? 라고 하면 아 메일 남자입니다 하고 원하는 값을 체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DB의 형태입니다.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막 엄청 철저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만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여기가 ID가 있고 네임이 있고 에이지가 있는데 약간 규칙성이 있습니다. ID는 int라고 해서 이게 숫자잖아요. 숫자. 그래서 ID는 숫자고 네임은 글자, 에이지는 숫자만 들어가네 해서 이걸 딱 고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살 이상을 뽑고 싶어 코딩을 했는데 에이지에 갑자기 많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막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는 숫자형이니까 많음 이런 글자는 못 들어와 하고 딱 막으면은 데이터가 깔끔하게 이렇게 에이지는 숫자만 싹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관계형 DB. 그래서 DBMS가 하는 일이 요겁니다. 데이터 형식도 관리하고 누가 접근 못하게 막고 권한 관리도 하고 하는 역할이 이제 DBMS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뭐 NoSQLDB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예를 들어 레디스라는 거 많이 쓰는데 얘는 뭐냐면 오직 키 밸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폴이라고 딱 조회하면 전화번호 바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자마자 원하는 값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어가지고 자주 조회하는 것들은 이렇게 레디스라는 다른 NoSQLDB로 빼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몽고DB라고 해서 이렇게 딱 표 형태로 안 하고 제이슨이라고 문서 형태로 제이슨 형태로 저장되는 게 이제 몽고DB라는 또 NoSQLDB. 결국에 어떤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에 좀 요약을 해보자면 데이터베이스란 그냥 데이터의 집합이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나 규칙이나 이런 게 적용된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내 컴퓨터 있잖아요. 내 서버 컴퓨터에 뭐 예를 들어 포스큐엘 SQL이라는 그 SQLDB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내 서버에서 DB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래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B를 관리하기 쉽게 잘 SaaS로 만들어 놓은 거 없나?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가지고 쓰면은 알아서 DB 막 최적화 커지고 줄어들고 막 하는 것도 알아서 다 관리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쓰면
좋은 점이 사람이 갑자기 막 60억 명이 왔어요. DB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좋은 점이 뭐냐? 알아서 늘려줍니다. 알아서 컴퓨터를 붙여가지고 또 설치해가지고 붙여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오더라도 이걸 알아서 늘려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클라우드 DB를 많이 씁니다. 좀 관리하기가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수파베이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좋은 점, 이번 강의에 사용되는 거에 어떤 주된 서비스 선정의 기준은 공짜로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빵원으로 얼리미티드 API 리퀘스트도 가능하고요. 유저 수로 제약을 둡니다. 5만 명의 먼슬리 액티브 유저, 월간 활성 사용자가 5만 명 이하일 때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것도 5기가 뭐 해가지고 쭉쭉쭉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짜로 제공해주는 것도 꽤 있다. 그리고 한 단계만 올려도 나쁘지 않게 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DB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아, 근데 약간 단점은 있어요. 프리 프로젝트 일주일 동안 안 쓰면은 바로 멈춥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켜줘야 돼요. 근데 2개의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쓸 건데 스토리지라는 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뭔가, 사실 이미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신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네이버 N박스 뭐 드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파일 올려놓잖아요. 사진도 올려놓고 뭐 파일도 올려놓고 좀 개발자들이 쓰기 좋은 형태의 이런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걸 스토리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클라우드 플레어에도 R2라는 이런 스토리지 제품이 있고요. 아마존의 S3, 네, 이런 게 그냥 구글 드라이브의 개발자 버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DB에다가 사진을 저장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여기에 넣기가 살짝 무겁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는 이렇게 스토리지 같은 데 올려가지고 여기서 땡겨오는 게 좀 정석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여기 주소만 저장을 해놓고 이미지 주소만 DB에 저장을 해놓는 편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R2라는 제품을 쓸 거고요. 클라우드 플레어 R2를 쓰면은 뭐가 좋냐? 놀랍게도 송신료 없는 글로벌 개체 스토리지입니다. 원래는 아무리 드라이브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막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엄청 활발하면은 돈이 많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통신료가 없는 글로벌 개체 스토리지가 클라우드 플레어 R2입니다. 저렴한 거 쓰려고 하고요. 무료 사용량도 꽤 됩니다. 10GB 먼슬리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무료로 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내 서버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 트래픽을 R2 같은 경우에 저장을 해놓은 건 저장을 해놓는데 당연히 쓸 때가 많잖아요. 여기도 쓰고 갔다가도 쓰고, 그 나가는 비용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 R2는 이그레스 비용이 없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다른 거 아마 많이 쓰시는 분들은 AWS S3 이런 거 많이 쓰실 텐데 이그레스 비용이 꽤 비쌉니다. 심지어 수파베이스에서도 스토리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 걸 써도 됩니다. 여기 걸 써도 되는데 저희는 제일 싼 거 쓸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레어 R2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각 서비스들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파베이스 가입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파베이스.com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가입하셨으면 이렇게 처음에 뜨실 겁니다. 처음에 Create a New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뭐 개인으로 쓰시면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요. 타입, 퍼스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프리 플랜, Create Organizatio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아무튼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름으로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니까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잘 어딘가에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DB 하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보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회원 가입을 아마 조금 있으면 다 받으실 텐데 이때 만약에 회원 정보가 털린다, 여러분이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어디 숨겨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려운 비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리즌 이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저희 아시아 파시픽으로 하면은 이 아시아에서 이용하기가 빠르고 뭐 미국 중심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는 그냥 이걸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은 다 되신 거고요. 근데 여기에 제품 중에 어스라는 것도 제공해요. 이게 뭐냐면 회원 가입 이런 기능을 여기서도 제품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기능도 이렇게 붙이기 좋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회원 가입 기능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스토리지 아까 뭐 딴 거 쓰셔도 되는데 이것도 있고, 리얼타임 엣지 펑션 이런 거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회사들이 좀 겹쳐요. 클라우드 플레어에서도 이런 거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싼 거 쓰시면 됩니다. 구글 로그인 이게 생겼습니다.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면은 결국 레비뉴가 많이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전환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돈을 낼 수밖에 없게 인간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들어갔습니다. 구독이 잘 됐고요. 서브스크립션 들어가 보시면 트라이얼링이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마다 이걸 받아볼 수가 있겠죠. G태그라는 걸 이용해서 이벤트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벤트가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퍼센트를 추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한 거 뭐냐? 종합적으로 사스 만들어가지고 반복 매출
구독을 통한 반복 매출 구현을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회원가입 로그인, 뭐 소셜 로그인 이런 것도 했죠. 구독형 서비스 붙였고 뭐 프리 트라이얼 이런 것도 추가하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구매 유도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4주차 과정 이렇게 끝냈고요. 그리고 5주차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앱 개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 운영, 퍼널 분석 저희가 맡겨놓은 거 있죠. 퍼널 개선하는 것도 잠깐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 스트라이프를 붙이려면 필수입니다. 이거 3주차 때 나왔는데 미국 법인과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제 경험담이랑 쭉 풀어가지고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서비스 결국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엑싯을 하는 그런 전략들, 사례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바이브 코딩 1인 창업 부트캠프 진행 중이니까요. 꼭 완강하셔가지고 직접 엑시까지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브 코딩 1인 창업가 부트캠프 5주차 마지막 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운영 다룬다고 했었는데 어떤 거냐? 저희가 2주차 때 기억나시겠지만 뭐 퍼널 분석하고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얘기만 들으면 안 와닿잖아요. 이제 저희 프로덕트도 있고 4주차 마지막에 저희 애널리틱스 다 붙여놨으니까 실제 퍼널 분석을 실제 제품으로 저희 걸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개선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로스를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 마케팅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계셨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래도 확실하게 돈을 태운 만큼 들어오니까 그 퍼포먼스 마케팅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웹사이트 위주로 다뤄봤는데 앱 개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앱 개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를 직접 간단하게 앱도 구현하고 저희 만든 서비스를 앱으로도 빠르게 구현해보면서 앱 개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미국 법인과 스트라이프 붙이는 것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싯 전략, 이게 핵심이죠. 결과적으로 사업을 왜 하냐 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함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싯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웬만한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퍼널 분석 및 개선을 이제 내 서비스에 적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차 과정에서 요걸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요거를 계속 변경하면서 이걸 발전시키는 것이 프로덕트를 성공시키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이걸로 PMF를 찾고 아하 모먼트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때려 박으면 유니콘 기업이 된다라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너무 뜬구름 같잖아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저희가 직접 만든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직접 지난주에 붙여놓은 거죠. 붙인 지 딱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활성 사용자 100명이 들어왔고요. 이벤트 1200건, 주요 이벤트 2개, 구매가 발생했습니다. 구매 2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만 보면 퍼널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 왼쪽 메뉴에 탐색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새 탐색 요거 빈 거 생성하신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기법을 경로 탐색 분석을 눌러줍니다. 이제 경로가 추적이 되거든요. 유저가 세션 스타트부터 어떻게 갔다 뭐 이런 경로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퍼널을 달아줬잖아요. 이벤트를 다 붙여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랜딩 페이지 들어간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랜딩 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거기부터 시작되는 퍼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 뷰가 71건의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크롤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스크롤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겟 스타티드, 요거 시작을 누르는 거. 그래서 클릭 겟 스타티드로 들어가서 다음 이벤트 뷰 인풋 폼 보는 거죠. 이건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근데 업로드 포터 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죠. 저희 퍼널상 요렇게 가야 되죠. 업로드 포터로. 네, 업로드 포터로 가서 비긴 체크아웃을 누르고 결제까지 가는 거. 요렇게가 이제 찐 퍼널이죠. 종합적으로 좀 깔때기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 71명이 우리 사이트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12명이 전환이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안타깝게도 다시 랜딩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업로드 포토죠. 사진을 올리고 직접 이용을 해보려는 그 고객들이 이렇게 전환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율이 적죠. 요거를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사람이 이거 일일이 보고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AI 시키면 되죠. 딸깍딸깍만 하면 되는데, 저희 클래리티도 붙였잖아요. 네, 요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좀 보자면, 네, 요런 식으로 누른 거 이렇게 개수랑 이런 거 다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코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용자가 행동을 했는지 다 녹화가 떠져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안 하고 뒤로 갔어요. 이렇게 정보는 다 모자이크 처리되고요. 네, 이렇게 로딩되고
네,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열심히 행동해서 무려 5분 36초간 이렇게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고객이 내 사이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여기 이미 AI가 들어왔어요. 네, 세션 인사이트 여기 들어가 보시면 사용자는 유튜브에서 사이트에 도착하여 유튜브에서 유입이 되셨대요. 어디에서 내 사이트로 유입됐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지만 이후 페이지 새로 고침과 뭐가 발생했다. 즉 로그인을 진행 안 하신 거예요. 이탈하신 겁니다. 로그인 안 하시고.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는데도 데드 클릭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거 고쳐야 되죠. 네, 장시간 페이지 열어둔 채 활동 없이 세션이 종료되는 이런 인사이트를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션 녹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퍼널이 싹 다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분석은 AI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넘기면 이런 식으로 전체 퍼널 요약하고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줬죠. 그래서 이 퍼널이 깔때기가 이렇게 되죠. 깔때기 이렇게 되고 지금 이탈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렇게 각각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다 AI가 싹 다 파악을 해줍니다. 인사이트 1, CTA는 문제가 없음. 랜딩 페이지에서 겟스타티드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눌러보고 싶다는 설득은 됐다 정도의 수준. 그래서 뭐 랜딩 더 개선하면 좋겠죠. 얘를 올리면 일단 퍼널상 더 다음 단계로 들어오는 거니까. 겟스타티드 들어와서 폼은 100% 저희 이거 이탈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로딩이 느리거나 막 뭐 답답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빠르게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저희 사진 업로드를 거의 안 해요. 딱 들어왔는데 사진 업로드까지는 좀 꺼려진다. 업로드 포터가 8%밖에 안 된다. 심리적 저항이 있거나 UX가 불편하거나 왜 사진을 올려야 되는지 혹은 이 사진이 유출되지는 않을까 이런 보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AI가 싹 다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또 하나 일단은 사진을 업로드까지 했다 하면은 일단 결제는 일단 100% 통계적으로 보기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지만 이런 것도 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액션까지도 알려줍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줘요. 사진 업로드에서 이탈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 퍼널 이탈 안 되게 해야죠. 그러면 왜 필요한지 설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AI가 체형 비율 분석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이런 거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진 올릴수록 정확도가 2배 이상 높아진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좀 더 사진 업로드를 유도할 수 있는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걸 넣으면 좋다라고 좀 조언을 주고 있고요. 뭐 예시 이미지 이런 거 추가해가지고 실제로 좀 불안을 제거한 UX나 뭐 사진 없이도 체험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사진 올리는 게 좀 이탈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사진 없는 거 하고 그거에 만족하면 더 사진 넣을 수 있게 뭔가를 더 추가한다거나 하는 그런 전략도 있겠다라고 제안도 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뭐 이런 것도 점검하라고 하고 이벤트 세분화도 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퍼널을 싹 설계를 하긴 했는데 업로드 포토 전에 뭐 클릭, 퍼미션 얼로우, 석세스 이런 거에 다 이벤트를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어디서 이탈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사진을 눌렀는데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클릭까지는 많이 될 텐데 퍼미션에서 이탈이 많이 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맞춤 해결책을 넣어줄수록 더 개선을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만 연동을 잘 해놓으면 데이터 분석, 개선 이 사이클 있잖아요. 이 사이클 자체를 AI가 계속 순환 반복하도록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 중에 어떤 게 실제로 좀 잘 먹힐까는 인간이 좀 더 고민하면은 좀 더 내 제품 맞춤형으로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내 제품을 완성했다가 끝이 아니라 사실 모든 제품은 다 이거에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유니콘 기업도 되고 나스닥 IPO도 가는 게 요거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는 어떤 실무적인 지식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니까 이런 게 싹 추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소재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얼마를 지출했고 노출이 얼마나 됐고 링크 클릭하는 데까지 얼마가 들었고 그리고 링크 클릭 얼마나 나왔고 하는 걸 다 추적할 수 있으니까 저렴하면서 좀 클릭이 많이 나온 거를 선택해가지고 추려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널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대 AI 시대다 보니까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앱 개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웹사이트 위주로 만들었잖아요. 웹 서비스에서 뭐 결제, 구독 이런 거 붙여가지고 수익화하고 글로벌 이런 거 배워봤는데 사실 앱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앱 개발을 배워봄으로써 어떤 걸 좀 얻어갈 수 있냐면 웹 개발을 한번 싹 배워놓으면 앱 개발이나 뭐 게임 개발이나 뭐 유틸리티 만드는 거 뭐 자동화 프로그램 만드는 거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1주차에 배웠던 IT 프로덕이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4주차 동안. 그게 어떤 프로덕트든 다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앱 개발도 그냥 하면 됩니다. 일단은 앱을 만든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이 있고요.
크로스 플랫폼 앱이 있습니다. 일단 근본을 좀 보자면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이티브 앱이라는 게 일단 근본입니다. 왜냐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누군가 만드시고 iOS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서 돌아가려면 설계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운영체제를 만들 때 자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있겠죠. 그게 이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앱을 근본적으로 만든다 하면은 이 방식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 근간이고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 성능이 가장 뛰어나죠. 왜냐면 OS에 딱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OS의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O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네이티브한 개발 방식입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따로 만들고 요즘에 앱스토어 나눠져 있잖아요. 뭐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지식이 많아요. 아무래도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방에 만들어주는 거 없냐라고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크로스 플랫폼 앱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저희 리액트 배웠잖아요. 거기에 네이티브 붙은 어떤 앱 개발용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뭐 엑스포라고 타입스크립트,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든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또 구글에서 플러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다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앱 개발을 크로스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iOS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은 뭐가 좋냐? 당연히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둘 다 만들 수가 있고요. 빠르게 양쪽 개발이 가능한데 단점은 아무래도 네이티브 대비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iOS 6월에 막 새로운 기능이 나왔어요. 내가 앱을 만든 사람인데 그 기능을 바로 적용하려면 사실 크로스 플랫폼은 이게 이걸 거쳐서 결국에 이렇게 변환하거든요. 최신 기능을 적용을 못해요. 이게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대신에 효율은 너무 좋죠. 웬만한 기능은 사실 뭐 최신 기능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뭐 알람, 카메라, 뭐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웬만한 거는 다 쓸 수 있게 다 적용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준하는 기능을 금방 구현하기엔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걸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그냥 기본적인 앱을 만든다고 하면. 근데 이 두 방법만이냐? 아닙니다. 또 딴 방법도 있습니다. 더 쉬운 거. 저희가 웹사이트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앱 껍데기가 있고요. 안에서 웹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 HTML, CS, 자바스크립트 저희가 만든 거 요거를 그냥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냥 웹사이트입니다. 안에. 대신에 껍데기를 이제 앱으로 한번 감싼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하이브리드 앱, 뭐 웹뷰 앱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거의 장점 웹사이트를 이미 만들어놨다. 바로 넣으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그냥 바로 넣으면 돼서 제일 쉽죠. 대신에 네이티브 대지 낮은 성능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웹사이트가 안에 써야 되니까 그 웹사이트를 불러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네이티브한 기능을 좀 못 써요. 추가도 있는데 업데이트가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앱 껍데기만 있고 안에 웹사이트잖아요. 원래는 앱 네이티브한 걸 바꾼 다음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깐깐한 거 통과 안 해도 웹사이트만 바꾸면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넣는 게 빠른 개발, 업데이트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PWA라는 게 있는데 얘는 껍데기조차 없어요. 굳이 나누자면 얘는 앱은 아니에요. 그냥 웹사이트인데 껍데기조차 없어요. 그냥 앱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 어떤 웹사이트인데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사용성이 좋은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거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그냥 웹을 감싼 거면 약간 값어치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앱스토어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앱은 단순히 웹사이트를 재포장한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기능, 콘텐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감싸면은 보통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웹뷰로 감싸가지고 출시하면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해 볼 거는 이 엑스포입니다. 엑스포는 뭐냐? 아까 설명드린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희 원래 웹 개발할 때 썼던 타입스크립트,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이티브 앱으로 바꿔가지고 한 번에 2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xpo.dev 여기에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랑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감쌌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감싼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소개를 드리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좀 더 이게 복잡해요. 뭐 SDK, 그레이드 뭐 이런 거 쏘기 세팅해야 되고 로컬 의존이 높고요. 즉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되게 많고 또 빌드도 로컬에서 진행하는데 이 엑스포는 장점이 뭐냐면 EAS라고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내가 만든 코드를 빌드해주는 도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게 막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그래서 내 컴퓨터가 좀 안 좋거나 내 컴퓨터에 뭘 설치를 덜 해도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엑스코드 이런 것도 리액트 네이티브로 직접 개발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엑스포는 없어도 돼요. 에뮬레이터 직접 돌려볼 때도 세팅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에뮬레이터 폰 연결하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앱이 있어요. 엑스포 고라는 앱을 통해서 그냥 실행해 볼 수도 있고 당연히 편리한 만큼 단점은 있겠죠. 약간 자유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네이티브가 지원하는 것 중에 일부를 엑스포가 지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캐싱 기능, 뭐 좋은 기능 이런 거를 못 쓰는 게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웬만한 건 엑스포에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괜찮긴 한 것 같습니다. 난이도도 낮아서 뭔가 처음으로 내가 앱을 좀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포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 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엑스포 고, 그리고 앱 스토어에 또 엑스포 고 앱이 있는데 요거 다운 받아 주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엑스포 고 앱 다운 받고 이거 엑스포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네, 요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도 로그인 해 두시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을 해볼 텐데 이번에 이제 아예 새롭게 엑스포 프로젝트를 새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뉴 워크스페이스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모바일 쪽에 가서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네, 요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크 5 앱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How would you like to open the app? 앱 이제 만들면 어떻게 열래? 했을 때 디벨롭먼트 빌드가 있고 엑스포 고가 있어요. 일단 저희는 엑스포 고로 할 텐데 요거 고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엑스포 고와 디벨롭먼트 빌드, 이게 뭐가 다르냐? 엑스포 고는 엑스포 앱이 있잖아요. 그 앱스토어에서 받은 거, 그걸로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바꿔가지고 그 앱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별도의 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운받은 엑스포 고 앱 안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디벨롭먼트 빌드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을 넣고 싶을 때, 더 네이티브한 기능 많이 쓰기 위해서는 디벨롭먼트 빌드 선택하셔가지고 별도의 앱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그 디벨롭먼트 빌드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실습해 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엑스포 고로 앱을 확인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앱 같은 것도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빌드해가지고 여기서 돌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 안 쓰고 그냥 엑스포 고로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돌려볼게요. 저희 엑스포 고 앱 다운받으셨잖아요. 그거 켜주시면 됩니다. 네, 엑스포 고를 켜주시면 네, 이렇게 뜨실 겁니다. 여기 로그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셔서 여기 클라우드에서 빌드해가지고 여기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연결하거나 뭐 안 해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설정해야 될 게 강의 자료 그 5주차 여기 네, 앱 개발 쪽에 요거를 입력해놨어요. 로그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발 환경이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아니고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거 로그인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 npx expo 로그인 사용자명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용자명 비번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AI 시키면 됩니다. 연동까지는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해놨다 하면은 나머지는 AI 시키면 되는데 직접 하려면 요거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엑스포 스타트 터널 이거까지만 직접 해볼까요? 이거까지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AI 맡길게요. 이렇게 요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yes, Y 누르면 되거든요. 이거. 그럼 지금 두 개가 돌아가는 거긴 한데 두 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갔거든요. 이게 돌아가서 실제로 이렇게 떴으면은 여기에 안 보이던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앱 뜬 거 보이세요? 요게 새로 빌드된 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앱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버전이 안 맞아요. AI 써야겠네요. 경고 메시지를 보면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0.83인데 네이티브 버전이 8일이다. 안 맞다.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오픈AI 최근에 모델 새로 나왔거든요. 코덱스 CLI 설치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그냥 넣으면 됩니다. 네, 요거 연결해가지고 런 코덱스만 돌리면 됩니다. 로그인 하고 오겠습니다. 네, 로그인 됨. 좋습니다. 네, 요거 1주차 때 나왔죠. 이제 로그인이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입력하시면은 네, 이렇게 어프로브 해주고 이제 코덱스가 켜졌습니다. 요거 아마 모델이 요즘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금 커런트가 5.2 코덱스가 선택이 돼 있거든요. 슬래시 모델 한 다음에 5.3 코덱스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엑스트라 하이로 해가지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킬 건데 저희가 지금 에러가 났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스샷 찍었거든요. 요거 오류 난 걸 찍어서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오류 고쳐서 재실행.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알아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원인 파악했죠. 버전 미스매치라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웹할 때랑 똑같죠? 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네, 다시 올라왔고 대기 상태입니다. 오케이. 됐다. 버전 정렬. 다시 됐으니까 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이번에 코덱스 시켜볼게요. 이걸로 터널을 열어야 해. 됐고 이제 떴습니다. 이제 다시 고쳐준 게 떴고요. 떴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또 오류가 나긴 했거든요. 네, 요거는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 줄게요. 네, 그냥 이거 에러 메시지 딱 붙여놓으면 되죠. 다시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네. 올라갔고 됐다 떴고요. 지금
불러오고 있죠. 좋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봤던 그 샘플 앱 그대로 잘 떴죠. 야, 이제 세팅 끝났습니다. 요거 되면 사실 끝입니다. 이제 기능 개발이야 사실 하던 거대로 웹사이트 만들듯이 여기에 그냥 원하는 거 입력하고 딸깍딸깍 하면 다 해주거든요. 일단 좀 원리를 좀 소개를 드리면 똑같습니다. 이거 1주차 때 소개해드렸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앱이 클라이언트입니다. 프론트엔드라고는 보통 웹에서 많이 부르고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거든요. 서버랑 통신하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앱인 상태고요. 저희 백엔드 만든 거, 딴 거 저희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어서 뭐 스파베이스니 뭐니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그냥 클라이언트일 뿐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볼게, 저희 웹사이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 생각해보면 API를 붙였다라고 하면 웹사이트가 있으면 키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워커스 붙인 그 클라우드플레어 페이지스 펑션스라는 거를 썼잖아요. 이렇게 백엔드 키 같은 거 워커스에 등록돼서 얘가 API 호출해가지고 프론트엔드랑 통신해가지고 구도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프론트엔드 즉 클라이언트 부분이 이렇게 스마트폰 앱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백엔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통신하게 만들면 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그냥 간단한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만들었어요. 워커 써보도록 할게요. 페이지스는 이제 공개된 프론트엔드 화면만이고 워커스가 이제 돌아가는 백엔드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죠. 네, 그러면 워커스를 하나 만들어서 워커를 붙여볼게요. 네, 크리에이트 어플리케이션 해서 이번에는 워커로 가서 그냥 헬로 월드 프로젝트 할게요. 헬로 월드 누르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 이 주소에 뭐 위크 5 앱으로 만들어 볼게요. 디플로이 하면은 이제 백엔드 서버 코드가 그냥 띵 생깁니다. 여기 에딧 코드를 누르면 이 백엔드 서버 코드가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workers.js라는 파일 안에 이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esponse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주소 있잖아요. 워커 주소 들어가 보시면 그냥 백엔드 코드가 동작해서 지금은 hello world를 출력해 주는 거, 이게 들어가 있어서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뭔가 AI를 써가지고 AI 응답이 날라오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AI가 얘를 작업하면 좋으니까 여기에 workers라고 폴더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workers.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이제 AI가 읽기 좋도록 해서 workers.js 기본 그냥 hello world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그냥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백엔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앱이랑 이 백엔드랑 연결해가지고 AI 돌리는 거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했던 프로젝트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오픈 AI API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미리 써볼 수가 있었죠. 대시보드에서 테스트하고 그거 코드를 넘기면 됩니다. 챗 들어가서 크리에이트를 누른 다음에 그 모델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가성비 있는 걸로 미니 정도, 미니 정도에서 좀 싼 걸로 해볼게요. 일단 테스트니까. 그 다음에 디벨로퍼 메시지 이거 너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야. 키, 몸무게, 샘플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보다는 얼굴형 입력을 받으면 퍼스널 컬러와 패션 추천해줘. 그러니까 샘플로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유저가 뭐 키가 180 얼굴형 계란형 이렇게 전송해가지고 날리면은 얘가 이걸 받았으니까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 저희 구현했던 거죠. 이거 구현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에 연결할 백엔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 여기 점점점 눌러가지고 코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시 코드가 나옵니다. 리스폰시스로 이렇게 날리면 된다라고 가이드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코덱스한테 시키면 되겠죠. 저희 워커스를 구현할 거니까 요거 하나 끌어놔두고, 이게 백엔드 역할인데 오픈 AI API를 활용해서 키, 몸무게, 얼굴형 입력하면 그걸 기반으로 퍼스널 컬러, 패션 추천해주는 AI 기능의 앱 구현해줘 라고 하고, 모델 GPT-5 미니 이런 거 써야 되는 거를 알려주려면 받은 최신 코드 있죠. 돌아간 최신 코드로 복사해가지고 요거를 여기에 붙여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알고 앱도 파악하고 있고 딸깍 누르면은 알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 API 뭐 이거랑 프론트엔드 입력 폼 로직을 함께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엔드포인트는 알려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저희가 엔드포인트가 요거죠. 위크 5 앱 요걸로 만들었죠. 요거를 알려주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주소는 이거야. 추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만드는 거랑 지금 과정이 아예 똑같은 거 느껴지시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웹 만드는 거나 앱 만드는 거나. 앱 다 구현해주고 있고요. API 키. 이제 이거 등록해야 되죠. 그러면 백엔드에 요거 환경 변수 등록하는 거 똑같습니다. 요거죠. 요거에 이제 코드가 이 코드가 아니라 이제 바뀐 코드 넣어야 되고요. 요거 바뀐 거 넣고 디플로이 해주면 이제 헬로 월드가 아니라 요걸로 바뀌었고요. 이제 세팅에 variable and secret, 여기 secret 키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add하고 secret 누르고 여기 오픈AI API 키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웹 할 때 했었죠. 여기에 키를 붙여놓고 디플로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PI 키 여기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전 거 쓰셔도 됩니다.
새로 만들어주는 거는 위크 5 앱에서 만들어주고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픈AI API 키 백엔드에 잘 들어갔고요. 요거 코드도 잘 들어갔으니까 요거 실행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제가 세팅하다가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가끔 뭐 리전 문제로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런타임 보면은 이 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가 가끔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이 런타임에 이렇게 아예 리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AWS 정한 다음에 이 AWS 미국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US 이스트 US 웨스트 뭐 이런 걸로 이런 거 하시면은 미국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고 디플로이를 해주시면 아마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픈AI 키 넣어줬고 코드 넣어줬고 이제 됐죠?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워커의 배포 완료야. 스포 앱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터널 열어줘 하면은 네, 또 세팅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좋습니다. UI가 살짝 깨지긴 했는데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AI 퍼스널 컬러 패션 추천 서비스 잘 나왔고요.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180, 80에 계란형 뭐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되죠. 이런 거 UI 고치는 거 이런 거는 뭐 시키면 되죠. 똑같이 웹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 받기를 누르면 네, 지금 로딩 돌아가고 있고요. 떴어요. 추천 결과 하면서 쭉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게 색깔이 이거는 디자인이 구리긴 하네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추천 결과 해가지고 AI 답변이 잘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디자인 개선이니까 저희 바이브 디자인 웹에서도 했잖아요. 그거 앱에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결과가 잘 나왔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저희 프론트엔드, 백엔드 연결하는 거를 한번 워커를 통해서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웹사이트 만드는 거랑 완전 똑같은 느낌이 좀 들죠. 가끔 이제 네이티브 기능, 앱에서 뭐 권한 허용하거나 뭐 이런 게 추가로 좀 있긴 한데 그것도 AI 시키면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지금 구현한 기능이 사실 웹으로 이렇게 추천받는 거 뚫어놨잖아요. 근데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저희 웹할 때도 그랬는데 요거 백엔드 URL이 그냥 열려 있어요. 앱을 딴 사람이 만들어도 바로 요청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로그인 기능을 걸어놔가지고 그걸 통과해야지만 쓸 수 있게 뚫어놓는다거나 그걸로 한번 막아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면 결제로 막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또 레비뉴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iOS 둘 다 만드시는 분들이 쓰면은 괜찮은 통합 빌링 솔루션이 있는데 이걸 왜 쓰냐? 안드로이드, iOS 이거를 각각 인앱 결제 이런 걸 구현을 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통합해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iOS 이런 구독 통합해주고 저희 웹사이트도 구독 기능이 있으면 웹사이트의 회원과 앱에서 가입한 회원과 이런 걸 연동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담당해준 애가 레비뉴 캣이라는 애를 쓰면은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브랑 연결해가지고 레비뉴 캣 하면은 거의 표준적으로 앱에서의 구독 그리고 웹사이트의 구독 같은 걸 통합 관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앱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면 좋겠죠. 나머지 앱 기능은 사실 바이브 코딩 똑같기 때문에 웹사이트 구현을 잘 하셨으면 나머지 구현도 아마 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약간 걸리는 거 이제 출시가 좀 빡빡하긴 한데 출시도 사실 엑스포가 이제 EA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걸로 이제 뭔가 빌드하고 배포하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엑스포 이용하면 좀 더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콘솔 이런 것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25, 애플은 $99 내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콘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앱 출시하려면 앱 이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등록할 거 되게 많죠. 뭐 선언 다 이런 거 AI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캡처를 해요. 캡처한 다음에 AI한테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앱 출시하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쓰면 돼 알려주고 있죠. 스크린샷 찍어가면서 쭉 진행하시면 사실 앱 출시나 이런 것도 AI 가이드를 받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엑스포에 EAS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물어보면 되죠. 이거 참고하셔서 이거 문서도 AI 넘겨가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다 다루기에는 사실 거의 웹 개발 분량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요거는 요 정도로 그냥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방향에서 앱을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로 요거는 이제 제가 토스랑 같이 진행했던 광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희 앱인토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내 앱을 출시할 때는 요것도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앱스토어 출시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아예 토스 앱 있잖아요. 토스 앱 안에 앱을 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니 앱이라고 하죠. 좀 더 쉬워요. 출시할 때 별도로 개발자 등록부터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한 1.5시간 안에 기획, 디자인, 개발, 수익화, 마케팅을 다 해서 앱인토스에 출시하는 것도 제가 강의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은 내 앱을 웹뷰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법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법인을 만드는 거, 물론 뭐 여러 방법이 있죠. 그냥 미국의 어떤 회계 뭐 이런 거 전문하시는 분이나 통해 가지고 미국 법인 설립하는 거를 사람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요즘에 스트라이프에서도 미국 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아틀라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뱅크, 펀드레이즈 이런 것도 그냥 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내세우는 서비스입니다. 스트라이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법인을 세우고, 표준적인 법인을 세우고, 그걸 기반으로 스트라이프를 되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뚫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 연결하는 거 요걸로 하시면 좋다. 근데 애초에 좀 의문이 있잖아요. 왜 미국 법인을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스트라이프입니다. 스트라이프이 이제 글로벌 결제 표준이잖아요. 글로벌향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트라이프를 붙이는 거에 강점이 꽤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스트라이프를 엄청 쓰고 있거든요. 뭐 오픈AI, 넷플릭스, 뭐 쇼피파이, 노션, 슬랙 이런 거 글로벌에서 다 쓰는 유명한 서비스들이잖아요. 다 스트라이프로 결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덕트를 만든다면 스트라이프를 꼭 뚫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 저희 한국은 스트라이프로 사업을 못하는데 사우스코리아는 별도로 돼 있어요. 사우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카카오페이도 받을 수가 있고, 네이버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같은 어떤 국가의 특수적인 페이 있잖아요. 한국의 되게 특수적인 페이들도 받을 수 있게 스트라이프 연동이 잘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좀 글로벌하게 결제를 편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 다 표준적으로 웬만하면은 스트라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강점, 수수료죠. 저희 폴라가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프 래퍼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트라이프를 쓰게 되면 2.9% 30센트 괜찮죠. 대신에 뭐 세금 처리나 이런 거는 법인을 세우면 그 법인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조금 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일단은 이런 강점이 있다. 그래서 MOR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런 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폴라는 이거 소프트웨어 사스, 그리고 디지털 프로덕트, 프리미엄 컨텐츠 액세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 스트라이프를 붙인다 외에는 장점이 뭐 있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 법인이잖아요. 자본주의의 끝판왕 미국이니까 거기에 어떤 투자 시장이라던가 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장 표준이 되는 게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이라는 걸로 세워주거든요. 스트라이프를 통해서 법인을 세우면. 근데 이게 글로벌 투자 및 인수의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도 얻어가는데 이런 글로벌 투자 인수까지도 챙길 수가 있다. 미국 VC, 글로벌 VC가 투자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M&A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스톡 옵션 지분, 인센티브 이런 거 설계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글로벌 결제 파트너십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스트라이프에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IP와 매각 구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례, 쿠팡이 미국 상장을 했잖아요. 쿠팡은 어떻게 했을까 찾아보면 쿠팡의 최상위 모기업이 미국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쿠팡이랑 같은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 증시 상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래는 한국 회사였다가 결국에 미국 최상위 모기업으로 델라웨어 C 코퍼레이션 설립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회사가 뉴욕 증시 상장도 한 겁니다. 결국에 뭐 나스닥 상장 이런 거 하려면은 델라웨어 C 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시 또 한국의 대표적인 게 스마일 패밀리라는 기업, 샌드버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샌드버드가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채팅 이런 거 만들어주는 사스 서비스 운영하시는 샌드버드. 그래서 한국계 스타트업 최초의 B2B 유니콘 기업인데, 여기도 미국 법인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델라웨어 플립 법인을 이제 미국으로 옮기는 건데, 이거를 뒤늦게 진행하셨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법인 전환은 약 3개월가량 소요됐다. 야, 저희는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기존 회사를 만약에 델라웨어 법인으로 바꾼다? 3개월가량 소요되고, 한국 법무법인 약 1천만 원, 미국 법무법인 2천 몇백만 원 해서 뭐 한 3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플립 나중에 하려면 이 돈 내고 해야 돼요. 지금 그냥 시작부터 스트라이프 아틀라스로 바로 델라웨어 법인 그냥 튕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유리하다. 아예 애초부터 글로벌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보자면, 물론 스트라이프 때문에 하는 게 제일 커요. 제일 큰데 투자, 뭐 인수, IPO 이런 거가 되는 글로벌 표준 레일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확장, 뒤에서 배울 엑싯 기대값도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C 코퍼레이션이 있고 LLC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뭐가 다른가? 주로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 C 코퍼레이션이 일단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 자체가 독립적인 거고, LLC는 뭐냐면 한국에서 보면 약간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 내수 소규모 사업자용이어서 뭐 이걸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좀 더 단순하거든요. 세무나 이런 거. 근데 결국에 미국을 생각해서 미국 글로벌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도 받고 엑시트도 하고 할 생각이 있다면은 이 1번이 낫습니다. 차이를 보자면 이렇고요. 얘는 한국에서 보면 LLC가 개인 사업자, C코빅 법인 사업자라고 좀 그냥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있고 주가 있습니다. 연방은 모두가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모든 주들이 다 공통적으로 먹는 거. US 페더럴에서는 모든 C코빅 공통적으로 법인세 21% 고정이 있습니다. 수익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 세무정산 처리하면서 세금으로 21만 원을 가져갑니다. 회사 법인에 남는 돈이 79만 원을 법인에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는 미국 전역이 동일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주별로 뭐가 차이가 있냐? 일단 델라웨어 놀랍게도 실질 법인세가 거의 없다고 하고 대신에 이런 게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텍스랑 애뉴얼 리포트 이런 게 있는데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225에서 400달러 연간 요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비용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일회성 비용 스트라이프 아틀라스 자체 이걸 이용하는 비용료가 500달러입니다. 그래서 500달러 처음에 결제를 해야지만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포함입니다. 법인 설립하는 거 주정부에 내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거 포함이고, 첫 1년 리지스터드 에이전트라는 것도 비용도 포함이에요. 이게 연마다 내야 되는 건데 1년 차에는 이걸로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반복 비용 2년 차부터는 100달러씩은 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스트라이프 아틀라스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장해야 되죠.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다 세무사 쓰고 뭐 하시잖아요. 미국 똑같습니다. 세무회계도 스트라이프 아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게 있거든요. 연결해주는 업체들, 우리 이거 연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연결된 좀 저렴한 온라인 세무회계가 있어요. 온라인 세무회계 이런 거 연결된 거 쓰면은 이 정도 듭니다. 네, 1년 차 때는 이 정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1년 차 때는 이 정도 300만 원 언저리 뭐 이 정도 들어가고요. 2년 차 이후에 매년 1년에 한 300만 원 이 정도 언저리, 200만 원 이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한국에서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도와주시는 데가. 그런 업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정도 조금 더 당연히 비쌉니다. 왜냐면 이런 거 기장료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차 때 한 500 정도 들어가고 2년 차 이후에 매년 한 500 정도. 이거는 업체에 맡겼을 때 좀 더 비쌉니다. 왜냐면 온라인보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사람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1년에 한 뭐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은행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뭐 미국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뭐 하면은 이거는 뺄 수 있는데 보통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법인 주소지 등록해야 되고요. 비즈니스 번호 이것저것 전화번호 쓸 일이 많더라고요. 머큐리 은행은 돈 내고 쓰는 게 아니죠. 머큐리라고 온라인 은행이 있어요. 저희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처럼 온라인 머큐리라는 은행 통해서 하면은 일단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대략 한 요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서류를 엄청 떼야 되잖아요. 그게 싹 온라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 아틀라스 도큐먼트 있잖아요. 요거 들어가면 필요한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냥 원래 같으면 막 사람한테 이거 법인 뭐 등기부 등본 떼주세요 뭐 이런 거 요청하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역시 서류 바로 다운받아집니다. 내야 될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다운로드 누르면 바로 서류 PDF로 받아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런 거 템플릿도 있어요. 계약서, 세일즈 템플릿, 고용계약서, 인플로이 오퍼레터 표준이 다 제공해줘요. 야, 그래서 스트라이프 아틀라스 괜찮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아틀라스가 이제 미국 법인 설립이니까 연계된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아까 주소지, 뭐 은행, 뭐 되게 많은데 이런 거에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AWS도 아마 이 스트라이프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AWS 크레딧 많이 쓰실 거잖아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도. 이런 거 막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받아가는 좀 쏠쏠한 재미도 있고요. 네, 직접 보여드리면 이런 거 혜택이 많아요. 이런 거 뭐 약간 뭐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 위워크 이런 거 원패스워드 이런 거 이거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레플릿 이거 바이브 코딩 툴 저도 광고 한번 했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주고, 포스톡이라고 저희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그 데이터 분석 툴도 크레딧 주고, AWS 뭐 MS 스타터 뭐 클럭 이거 로그인할 때 이거 붙이는 거거든요. 사스 이런 것도 주고 50% 할인해주고 뭐 아무튼 혜택이 많죠. 네, 그리고 펀드레이징도 막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뭐 그럼 제 경험담, 저도 이제 법을 설립했거든요. 얼마 전에 했습니다. 1월 1일 날 새벽 4시 즉 델라웨어 기준으로 딱 1월 1일 됐을 때 500달러 바로 결제해가지고 스트라이프 아틀라스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들어갔고요. 놀랍게도 법인 설립이 완전히 안 끝나도 8일부터였나? 한 일주일 뒤부터 결제를 스트라이프를 미리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내 서비스랑 미리 붙여놔가지고 개발 다 끝내놓을 수가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다 설립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27일 총 26일 안에 법인 설립 완전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법인 주소 어떻게 등록하냐? 스테이블이라고 회사 주소지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통하면은 스트라이프 아틀라스랑 막 연동되고 해가지고 연결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떤 게 되냐면 우편 같은 거 법인 주소지로 오잖아요. 인박스 보면은 메일룸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열어보면은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줘요. 알려주면은 스캔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 회사 주소를 요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레퍼럴 코드 있길래 이게 혜택이 더 크다면 그래서 이거 하면 $100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20% 할인도 준다고 하니까 입력하시면은 $100씩 감사하게 나눠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 또 미국 전화번호도 필요하잖아요. QO라고 해서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 QO 쓰시면은 전화를 받아줍니다. 놀랍게도 AI가 대신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전화 내역이 이렇게 뜨거든요. 문자랑 인증 코드 이런 거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면은 소나라는 AI가 여기 안에 있어서 그래서 AI 응대도 할 수 있고 녹음도 여기 딸 수 있어서 AI 서머리로 통화 내용까지 볼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당연히 법이니까 은행이 필요하죠. 저는 머큐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250 나눠 가지시려면 이거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의 장점은 뭐냐? 스트라이프 아틀라스랑 연동이 되게 잘 돼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돼요. 지금 실물 카드가 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 구독료 같은 거를 이 머큐리 카드 같은 거 발급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용 처리할 때 이런 거를 결제를 하면은 그걸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21%를 떼가니까 이익을 줄이면 되겠죠. 이거 사스 구독료나 이런 걸로 크레딧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결국에 스트라이프 아틀라스 쓰시면 알아서 싹 해결해 줍니다. 대신에 돈은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엑시트 전략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 완성 과정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왜 하시나요?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어떤 글로벌 수익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큰 꿈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엑시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든 서비스로 엑시트를 실제로 할 수가 있을까? 내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엑시트 전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 결제, 구독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꾸준히 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거나 내 거 팔 수도 있고요. IPO라고 상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면 뭐 한국 기준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세법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개죠. 개인 사업자로 돈을 받는 거, 법인 사업자로 돈을 받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바로 내 돈이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돈이 쌓이거든요. 현금 흐름이 서비스로 나오면 그걸 급여나 혹은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즉 개인 사업으로 그냥 돈을 다 땡긴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가 꽤 나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벌었어요. 그냥 대략 계산해보면 5억 5천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간 돈이 요거밖에 안 돼요. 대신에 얘는 내 돈이죠. 근데 법인은 구간이 완전 달라요. 10억을 번다? 여기 구간입니다. 10억은. 그러면 19%밖에 안 돼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세금을 정확한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2.6억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대충. 엄청나죠. 법인세랑 개인이 내는 세율이랑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사실 법인의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어떤 서비스 운영하잖아요. 이 앱을 운영해서 돈을 받으면 법인 돈입니다. 개인이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 돈은 또 세금을 또 내요. 법인에서도 법인세가 또 나가고. 그래서 대신에 방법이 있죠. 법인 번 돈을 싹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씩 가져가면 되죠. 세율 구간 낮은 만큼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땡겨가면은 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아무튼 요게 이제 저희 엑시 전략 중에 1번으로 꾸준히 돈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 레벨4IO라고 1인 개발자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계속 돈이 쌓이겠죠. 돈이 쌓이면 결국에 이렇게 땡겨가시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돈 별로 못 벌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인 개발로 처음에 알람 앱을 만드신 알람이 신재명 대표님 계십니다. 연매출 337억대 25년 매출 460억 영업이익 200억이 법인에 쌓이는 겁니다. 글로벌 서비스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1번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김재호님 이분도 소개팅 앱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건물주는 요즘엔 안 하신다고 하는데 건물 파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생활도 이제 1인 개발자로 생활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면 자동으로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이 있습니다. 매각은 뭘 매각하냐?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파는 거 아니면 회사 일부만 파는 거 혹은 팀이나 사람을 파는 거 그리고 사업 자산 뭐 이런 거 자산을 파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케이스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거 저희 1주차 때 나왔던 거 6개월 만에 베이스 44라는 바이브 코딩 플랫폼 이게 8천만 달러에 윅스라는 회사가 산 거죠. 서비스 자체를 산 겁니다. 사게 되면 보통은 이제 사람까지 같이 사거든요. 거기에 있는 팀 아니면 대표 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윅스에서 근무를 막 몇 년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락업이 3년이다 뭐 5년이다 하면은 그 3년에서 5년은 윅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1,100억을 한 방에 그냥 벌고 대신 락업으로 여기 윅스 근무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런 앱 들어보셨나요? 스타일쉐어라고 앱 만들어가지고 얼마에 팔렸냐? 무신사가 샀습니다. 3,0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고객을 잘 모아가지고 리턴스 잘 나온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러면 그냥 3천억에 그냥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유명한 거 아자르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채팅으로 친구 찾기, 영상 메신저 이런 앱으로 출시를 하셨는데 이거 얼마인지 아시나요? 미국에 샀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데이팅 앱 틴더의 모기업 매치그룹에서 17억 2,500만 달러, 한화 약 2조 원에 사갔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서비스가 있고 유저가 잘 쓰고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데 사갑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만드시면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이제 2조에 파는 겁니다. 그냥. 또 유명한 사례 있죠. 배달의 민족. 처음에 전단지 모아가지고 앱에다가 뿌려주는 걸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라는 독일 회사에서 40억 달러, 4조 7,500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고 이런 좀 엄청난 걸 만들어야 되나? 라는 좀 고민이 드시잖아요. 아닙니다. 작게 엑시트할 수도 있어요. 어콰이어닷컴이라고 예전에 뭐 마이크로 어콰이어 이렇게 서비스 하셨는데 셀러 바이어가 와가지고 내 서비스 등록하고 팔거나 사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다가 이 서비스 괜찮은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셔도 돼요. 이거 글로벌 시장에서 내가 키울 수 있겠다 하면은 사면 됩니다. 네, 그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매물을 여기 등록해가지고 셀러로 그냥 리스팅을 해가지고 우리 서비스 이렇고요. 잘 영업만 잘하면은 괜찮게 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는 방법, 내 회사를 통째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주 매각이라고 있어요. 회사를 안 팔아도 돼요. 회사가 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일정 부분 지분을 들고 있으면 이거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비상장 상태잖아요. 오픈 AI가 뭐 지금 주식시장에 나스닥 이런 데 주식시장에 오픈 AI 없잖아요. 근데도 구주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IPO도 안 하고 뭐 나스닥 상장에서 누구나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이나 초기 멤버 지분이 있는데 구주 매각이라는 걸 통해서 팔아서 현금화를 하면 됩니다. 누가 사주냐? 소프트뱅크 뭐 손정희 회장님 투자했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럴 때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IPO 안 하고도 그냥 직원들 돈 벌게 해주려고 비상장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일부를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AI 말고도 많죠. 토스도 상장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멤버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현금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파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거든요.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은 1억, 5억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당연히 돈을 막 까먹다가 PMF 40% 50% 딱 리텐션 나왔다. 점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라운드 투자가 뭐 시리즈 A라고 해서 막 회사들 막 들어와가지고 돈 우리 법인에 넣고 얘네도 들어와가지고 법인에 넣고 하는 이 타이밍이 있어요. 이 다음 라운드 투자를 받을 때 내 지분을 넘기고 현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멤버지만 이제 회사 난 손 떼고 싶다. 다음 라운드 투자 받으면서 지분 다 넘기고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뭐 투자 유치 이거 관련해서는 요거 책 잘 돼 있습니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좀 더 빨리 키우고 돈을 좀 태워가면서 규모를 키우고 싶다 하면은 이런 것도 전략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인간을 팔 수도 있습니다. 팀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사람을 팔 수도 있거든요. 제품은 버리고 사람만 취한 에콰이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 팔스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에 팔릴 때 회사 전체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이 팔스라는 걸 운영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핵심 엔지니어들만 흡수를 한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네? 사람을 좀 데려오고 싶은데 하는 회사에서는 그냥 처분을 합니다. 엔지니어들만 쏙 빼가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전략도 있다. 그래서 꼭 서비스가 잘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 되게 많아요. 벨루가 이런 것도 페이스북에 사가가지고 회사 전체 인수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 팁으로 합류하고 메신저를 만들 수 있는 팀이 필요했던 거지 이 회사 벨루가 이런 거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캐릭터 AI. 그래서 회사를 통째로 판 건 아닌데 캐릭터 AI는 핵심 창업자와 인재가 빅테크로 이동한 어떤 사람 중심의 애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사람만 팔리고 회사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회사 사람들 싹싹싹 빼가면은 결국에 이거 독점 이런 이슈가 있지 않나 해서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그록이라는 칩 스타트업 인수한 거 아세요? 라이센스 계약 맺으면서 기술자 인력이 엔비디아 합류를 했거든요. 약간 애매해요. 이게 그록 회사를 산 것도 아니고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 인재만 쏙 빼가고 그렇다고 이 회사를 인수한 것 아니어서 독점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다. 즉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 인간이 눈에 띄거나 제품이 눈에 띄거나 뭐가 눈에 띄면 일단 이런 식으로 엑시트할 기회는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을 쭉 소개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매각에서 이런 사례들 한번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매각이 끝이 아니라 또 세 번째 전략.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좋다. IPO까지 가셔도 됩니다. IPO가 뭐냐? 회사 소유권 일부를 공개 시장에 넘기는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 중에 일부를 상장사로 올라가면 이제 증권사 앱 켜가지고 사고파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개 시장에 넘기는 일이 IPO고요. 네, 그래서 IPO까지 가면은 이제 내 회사를 일정 부분 지분도 소유하면서 현금이 필요할 때 조금씩 팔면서 현금화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PO의 본질은 회사가 시장에 내놔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든
만드는 게 IPO입니다. 브랜드 신뢰도나 창업자 지분 이런 거 유지하면서 대신에 안 좋은 점 준비 기간이 매우 깁니다. 공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공시, 규제, 감사 이런 거 있고요. 이런 압박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어떤 과실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회사도 유지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회사를 잘 키운다 하면은 이렇게 IPO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번에 진행된 해커톤, 프라이머와 오픈AI가 함께하는 해커톤이잖아요. 권도균 대표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1세대 벤처 창업가신데 본인이 창업한 회사 이니시스, 이니텍을 창업하셔가지고 IPO, 코스닥 상장 및 매각까지 성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심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만 있냐? 나스닥 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해가지고 실제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여러분들도 서비스 잘 만드셔서 이렇게 나스닥 상장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해주니까 사실 받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런 거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도전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걸 해나가는 거를 반복하는데 이걸 계속하면서 고객을 모으고 회사를 키우고 서비스를 좋게 만들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스닥에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지금 보시고 딱 불타오르는 분들 계시죠? 나스닥 상장까지 가보시면 테슬라를 드립니다. 이벤트 나스닥 IPO에 성공해보세요. SNS 글 하나 올려주시고 조코딩 언급 및 태그만 해주시면 됩니다. 조코딩 강의를 들었더니 나스닥 IPO를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올려주시면 최신 테슬라 새로 나온 거 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5주차 모든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뭘 진행했나 요약을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 1인 창업 부트캠프. 저희 처음에는 AI 프로덕트 빌더였는데 너무 이름이 어려워 보여서 좀 더 쉽게 바이브 코딩 1인 창업 부트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하시게 되면 개발, 기획 다 배웠죠. 저희 3주차 때 돈이 된 아이디어 이런 거 배웠고 개발 다 바이브 코딩 배웠고 마케팅 저희 퍼널 분석, 퍼포먼스 다 배웠죠. 수익화, 폴라, 스트라이프 해가지고 결제, 구독 뭐 아니면 구글 애드센스 이런 거 다 배웠고 데이터 분석, 퍼널 개선하는 거 그리고 그로스 이걸로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게 그로스입니다. 그것도 다 배웠고 그래서 AI 시대 1인 창업가 프로덕트 빌더가 5주 완성 과정으로 되신 겁니다. 1주차 때 기획부터 첫 수익 처음 세팅 키보드 뭐 누를지부터 제가 키보드 띄워드리면서 했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웹개발 기초 배포 막 광고 수익화 애드센스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유입 성장해가지고 이런 거 데이터 분석 SEO GEO AI 결제 붙여서 글로벌 결제로 글로벌 수익형 서비스 그리고 반복 매출 구독 같은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회원가입 이거 다 구현하고 이제 오늘 실제로 계속 개선하는 거 저희 실 서비스 이용해서 보여드렸고요. 퍼포먼스 마케팅 다 보여드렸고 앱 개발 미국 법인 설립하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엑싯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주 동안 다 따라오신 분들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5주차 완성 모두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 1인 창업 부트캠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커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가입 한번 해주시고 복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